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날 우리 지방제 시험이 있었죠.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지방세법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모든 학생들한테 좋은 결과 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방세법 올해 시험은요. 작년은 역대급으로 어려웠거든요. 옳은 문제를 고르는 문제만 11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정말 어려웠던 문제인데, 올해 문제는 보면은, 작년보다는 아니고요. 그래도 중간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되게 지역적인 곳에서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고요. 뭐 그런 문제들은 정말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틀리라고 낸 문제들이 한 두 문제 이상 있었고, 그리고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도 좀 작년에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그래도 한 7문제 정도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평이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고 작년도 역대급 난이도보다는 조금 낮았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0점 이상이면 정말 잘 맞은 거고요. 그럼 거의 10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80점만 넘으셔도 굉장히 좀 높은 점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난이도가 그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1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 기본법 문제인데요. 우선은 또 올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보통은 한 2문제 나오다가 한 문제만 나왔어요. 그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로 그거 한 문제는 거의 틀리라고 낸 것이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지방세 징수법이 원래 한 문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3문제가 나왔어. 지방세 징수법에서. 그래서 거기가 조금 그 특이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세목이 11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 주민세 빼고 나머지 10개에서 한 문제씩 10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취득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분량이 되게 많은데 거기도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취득세 한 문제 나왔거든요. 올해도 이제 거기서 취득세에서 한 문제 나왔고, 특징적인 것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원래 7문제 나왔던 것이 한 문제 줄면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가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2문제 나오던 것이 한 문제 줄면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방세 징수법이 평소보다 2문제나 더 나와서 3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게 좀 특징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시죠. 기한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1번이죠.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해서 지방세 정보통신망 가동이 정지돼서 전자신고를 할 수 없으면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죠. 너무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죠. 지방세 기본 법령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납재산의 환급이네요. 1번.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가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이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니요,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물납으로 환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죠.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3번. 지방세 징수법상 지자체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압류를 해제하여야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게 있고 두 개인데, 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압류를 해제해야 하지 않은 임의적 해제 사항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뭐 매년 출제되는 것이고 단순 암기 사항이어서 뭐 암기만 했다면 그리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답은 4번이었죠. 압류를 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해서 그 재산을 압류했을 때 임의적 해제 사유입니다.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요. 뭐 1, 2번은 완전 쉬운 거고, 뭐 3번도 외웠다면 완전 쉬운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보실까요? 지방세법 영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문제인데요. 과표로 옳은 것은입니다. 비과세나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말자. 우선은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와 있는데 토지하고 건축물의 그 주택 빼고요. 주택 빼고 1, 2번 토지하고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죠. 70%. 여기 아니고 틀렸고 3번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 3이 틀린 것이고 4번이죠. 4번은 선박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가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것도 뭐 외우기만 하면 어렵진 않았던. 난이도가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건 아니죠. 5번이죠.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나 조세불복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선은 1번이 답인데요. 제2차 납세의무자도 본인의 납부고지가 나오면 당연히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대신해서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감사원이 심사 청구를 한 거 이미 이의신청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 다음에 과세현 적부심사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런 것들은 이의신청 대상, 조세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어려운 것 같지 않고요. 6번.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너무 쉽죠. 3번이죠. 지방세 관계법 중 과표세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실직 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아니요. 명칭이나 형식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이거는 완전 난이도 하. 너무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이요. 틀린 거고 7번 보시죠. 지방세법 영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옳은 것에 대한 문제네요. 다음 비과세나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말자. 1번인데요.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해서 퍼올린 지하수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 요거에 이제 그 납세지는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아니고 채수공의 소재지죠.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 2번은 맞은 거고 3번에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받은 자의 주택건물 부분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은 자 주택의 건물 부분은 소방분 과세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틀린 것이고 4번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에도 징수한다? 아니요. 2,000원 미만이면 안 한다. 그죠? 소액 부징수.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이것도 뭐 난이도가 완전히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간 난이도이지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8번 보시죠. 8번 지방세 징수법상 체납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게 또 지문도 길고 또 옳은 것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게 8번은 좀 힘들 수 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옳은 거를 고르는 건데요. 기억은 맞고요. 니은입니다. 지자체장이 지방세 징수법 33조 2항에 따라 압류한 유가증권을 확보되리라고 추정되는 지자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아니요. 확정이 된 징수금에 충당할 수가 있는 거죠. 되리라고 추정되는 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압류 재산이 확정이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한 재산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 틀린 것이고 디귿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가 진 후에는 시작할 수가 없다. 아니요. 해가 진 후에도 영업에 따라서 가능한 업종들도 있죠.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틀린 거라고 보시고 디귿이 틀렸다고 보면 디귿이 지금 옳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네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1번 아니면 2번. 뭐 둘 다 기억이 들어가니까 니은이냐 리을이냐 요것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리을이 돼서 2번이 답이 되겠다.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진 않은데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읽을 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9번 지방세 기본법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인데요. 우선은 정답은 4번입니다. 부정행위로 가소신고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 잘못 적용해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원래 맞는데요. 앞에 있는 5글자 때문에 그래요.
부정행위는 이거는 제외되거든요. 부정행위 빼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되지만 부정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함정이죠. 그죠? 그냥 뒷부분에 중심을 뒀다면 이게 이제 맞는 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앞에 부정행위는 안 된다. 요거는 이제 말장난에서 조금 실수로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극강의 난이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 중간 정도 난이도.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0번이요.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쉽다고 보시면 되는데 3번이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아니요.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날 성립이 된다. 틀렸죠. 그래서 뭐 이거는 너무 쉬울 것 같고요. 3번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하. 11번 보시죠. 11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고르는 문제네요. 등록면허세 옳은 거. 정답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인데요. 2번 보시죠. 양식업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은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식업권도 포함이 됩니다. 틀렸고. 3번. 법인의 증자,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요. 포함이 된다. 이것도. 변경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변경 면허도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과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안 하는 것들을 법에서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쉽지는 않지만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니까 중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답을 고르는 건 1번입니다.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2번 보시면 12번 지방세법령상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이제 또 지방소득세 중에 법인 지방소득세고 그리고 또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를 고르다 보니까 12번은 어려운 겁니다. 얘는 약간 극강의 난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거의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국세에서 넘어온 학생들은 법인세를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만 준비하신 분들은 법인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던 문제고 국세에서 넘어온 분들의 경우에는 한 중간 난이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정답은 1번인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가 이렇게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법인세 과표와 동일하다. 뭐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나머지 딱 1번 보면 어디 뭐 틀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1번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2, 3, 4번이 좀 넘어가면 좀 어려운 지문들도 좀 있습니다. 2번.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소지하더라도 법인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외국 법인으로 본다.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은요. 국내 사업장을 두게 되면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소지하면 그거는 그냥 내국 법인으로 봐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3번 연결납세 방식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해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방식인데 내국 법인만 적용이 되지 외국 법인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국 법인만 적용이 된다. 외국 법인은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수 기준이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그거를 어떤데 종업원수 기준하고 건축 연면적 기준하고 두 개를 병행해서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둘 중 하나 선택이 아니고 같이 합산해서 더해서 그렇게 하는 거여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 답 고르는 거는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답을 고를 때는 내가 정확하게 이거를 맞고 틀리느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서 이것처럼 맞추는 거다고 그다음에 나머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가 맞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푸시긴다고 보면 얘는 정확히 1번은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답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3번 지방세법 영상 담배 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배 소비세인데요. 이제 틀린 것은인데 틀린 게 이제 2번인데요. 이게 여행자의 휴대폰, 별송품, 탁소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 엽권료는 200개비를 한도로 면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50개비입니다. 50개비. 그래서 2번 지문은 조금
이거를 외우면 이게 2번이 틀린 걸 알지만 만약 이게 너무 지엽적이죠. 이게 계피가 나온다는 건. 그래서 2번은 모르더라도 나머지 건 알 수 있어요.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옳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2번이 틀릴 수 있다 해서 답을 2번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이 200계피 요것만 놓고 보면 이거는 되게 지엽적인 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거는 그걸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답이고 어떤 거는 다른 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답이고 이렇게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번하고 13번은 난이도는 상이에요. 난이도 그 자체는 상인데 답을 골라서 맞추느냐 그것도 상이냐 이거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12번, 13번은 조금 지엽적인 데서 나온 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4번 보시죠. 14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소비세. 보기 3번인데요. 지방세, 소비세의 부가징수 및 불법격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예에 따르고 이 경우 지자체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이건 이제 지방소비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아니라 그 특별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되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다.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 고르는 건 3번. 난이도는 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5번.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매번 나오던 거예요. 답은 3번이죠. 지자체장은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다. 교부 청구를 포함해서. 교부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거는 맞아요. 징수유예 기간 동안에는. 근데 가로가 틀렸죠. 교부 청구는 제외한다. 교부 청구는 가능하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건 난이도 어렵지는 않다고 느껴져요. 얘는요. 난이도 하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문들이 좀 섞여 있으니까 난이도 중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매번 나오던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6번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틀리라고 낸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극강이에요. 극강. 극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답은 1번이거든요. 나머지는 틀렸는데 맞힌 사람은 뭐 거의 없지 않았을까. 되게 지엽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맞췄다 그러면 뭐 찍어서 맞추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맞추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은 보기 2번이 뭐가 틀렸냐? 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초과분도 면제한다. 그게 틀린 거고요. 3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받은 자가 같은 법 3조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중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에 직접 사용해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4년까지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까지 경감이에요. 완전 면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틀린 게 알겠지만 이거는 뭐 맞출 수가 없다. 4번. 장애인이 댕토니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주행에 대한 거는 면제되지 않고요.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죠. 정답은 1번이고요. 16번은 조금 어려웠던 문제다.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7번 보시죠.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저세 난이도 하죠. 보기 3번입니다. 지자체 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아니요. 레저세는 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단일 비례세율 조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 그 다음 18번 보시죠. 18번.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4번입니다. 4번인데 1번부터 보시죠. 지자체장은 지방교육 투자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 세율을 표준세율 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 지방교육세의 지방세 환급금 해당 지자체장이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환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환급이 되는 게 아니고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이 돼요. 세목별
세목별로 정하는 그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 그래서 이것도 좀 틀린 거고요. 3번. 지방교육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자가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런 납부지원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고 불성시가산세는 적용하지는 않지만 납부지원가산세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4번이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완전 극강은 아니지만 좀 틀린 학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한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 교육세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한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19번 갑이 비상장법인 주 A의 의결권인 주식 취득 양도 행위를 반복해서 A의 주식 총액에 대한 갑이 가진 주식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됐다. 갑이 75%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서 취득세 부과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75%요. 그러면은 종전에 최고로 가졌던 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처음에 51%, 그랬다가 추가 9%, 60%까지 갔죠. 일부 양도에서 4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35% 추가 취득해서 75%가 됐다면 종전 최고 세율이 지분율인 60%를 초과하는 15%에 대해서만 과세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거의 난이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문제가 조금 길다면 중간 난이도겠지만 이것도 뭐 그리 어렵지는 않았던, 굉장히 좀 쉬웠던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번. 20번은 난이도 4죠. 난이도 상이죠. 난이도 상, 극상이죠. 이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중 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이 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해봐라. 고속버스, 대형 전세버스, 비영업용 대형 일반버스, 비영업용 소형 일반버스. 이거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일이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틀리라고 낸 거죠. 그래서 16번하고 20번은 그냥 틀리라고 낸 거고요. 나머지 것들 조금 어려운 난이도들 한 추가적으로 2개, 요거를 맞추느냐 틀리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16, 20번은 그냥 틀린다고 보고 그냥 90점으로 내려오죠. 그런 다음에 난이도 조금 어려운 것들 상위에 들어가 있는 거 한 2문제 빼면 한 80점이다. 그래서 80점 정도만 맞으면 되게 좀 거의 만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율이 고속버스는 10만 원이고요. 대형 전세버스는 7만 원. 비영업용 대형 일반버스 11만 5천 원,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일반버스 6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큰 세율은 다가, 그 다음에 나라, 다가 나라 해서 3번이 답이 돼요. 이거는 외울 수가 없죠. 외운 학생들은 맞겠지만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완전히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완전히 어렵지도 않고 약간의 정말로 밸런스를 중상 또는 상하로 밸런스를 잘 맞췄던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그리고 결과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름때까지 여러분들 고생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보신 건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셔서 바라시는 꿈이 이루어지고 훌륭한 지방직 세무공무원이 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저하고는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고요. 이번 강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